서울 중부에 위치한 한 요가 학원. 백조의 자태를 연상케 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작들을 선보이는 사람들. 아이를 둘이나 출산했다고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예쁘시고요. 20대처럼 아주 날씬하시고 허리도 저보다 얇은 것 같아요. 20대의 강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서 왼다리 접고 저는 14살, 11살 자녀를 둔 주부 김태림입니다. 올해 나이 47세 김태림 건강인. 출산 후 급격한 체중 증가, 한동안 빠지지 않는 살로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한 6, 7년 전에는 최고 몸무게 65kg 찍었었고요. 제 체질이 먹는 만큼 바로 찌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마른 여성들을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거죠. 아 어떡해. 체중 감량 후 주부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그녀의 현재 체중은 짠! 체중 53kg에 허리둘레 사이즈는 25인치. 무려 12kg의 체중 감량에 성공. 건강인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나선 이가 있었으니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 건강인의 비법을 정확하게 진단해줄 알약방의 건강 주치의 박주홍. 자다가 팔 다리가 저려서 2번 정도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푹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수면 장애로 이어졌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울었어, 뭐 울면서 잤어, 뭐 이런. 부어 있으니까. 너무 얼굴이 이렇게 네. 커져 있고 부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반지가 안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지가 안 빠질 며칠 정도로. 동안. 예.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든지 전신 비만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성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염증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나중에 악성 종양 또는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서운 거였네요. 그렇죠. 비만으로 인해 몸에 쌓인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를 높여 대사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현재 김태림 씨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떨까? 소민 체질인데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네. 만성 소화불량, 네. 뭐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많이 오는 체질인데 사실은 지금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는 건강한 소민 체질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태림 씨의 건강 기밀은 12kg 감량 성공. 건강인의 건강 기밀은 건강과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한다는 그녀. 그런데 빈 페트병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 아니 대체 왜요? 저의 운동 도구예요, 사실은. 아, 물 운동 마시고. 도구. 네. 예, 아우 궁금해지는데.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자, 빈 페트병을 허벅지 사이에 하나, 끼우고 둘,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는 운동법이었는데 우, 하나. 이야 이거 참 신기하네. 자, 숨 한 번 쉬고, 고르고. 빈이 어디에 힘이 가장 많이 갔어요? 맞아. 여기 안쪽? 허벅지 안쪽하고 배 쪽, 복부.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복부 탄력, 엉덩이, 또 이런 허벅지. 네. 아, 예, 예. 까치발로 인해 하체 근육을 긴장시키며 복부 근육까지 단련시켜준 일명 페트병 운동법.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동을 선택하신 거는 이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부 쪽에 그 탄력이 없어지면 위하수가 걸려요. 위하수란 게 위장이 힘없이 밑으로 처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허벅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잡아줌으로 인해서 복부라든지 허리 쪽의 근육도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 골반이 교정이 되면은 위하수 증상도 완화가 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하수 현상을 막고 내장 지방 타파까지 도운 건강인표 운동법. 김태린 건강인의 식습관 속 건강 기밀은 여기요? 저희 텃밭이에요. 네. 도심 속 빌딩 한가운데 이곳에 위치한 건강인만의 아기자기한 텃밭. 보시면 부추, 상추, 깻잎 다 있어요. 건강을 위해 직접 키우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육식도 안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채소 위주의 식단, 자연에 가까운 식단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채소 듬뿍 고기 한 점.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재료들로 본격적인 요리 준비에 나서는 김태림 건강인. 차곡차곡 쌓은 채소 위에 얇게 편 고기를 곁들여 주는데 이렇게 하면 채소를 듬뿍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정성 가득 밀푀유 나베에 이어 달궈진 냄비에 물을 붓고 채소를 볶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기름을 넣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지잖아요. 채소의 그 미각을,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좋아요. 칼로리는 낮추고 풍미는 배가시킨 채소 볶음에 와. 맛있게 야, 드세요. 예. 자, 밀푀유 나베부터 한 입.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물로 조리한 채소볶음의 맛을 보여주는 주치. 그런데 뭔가 색다른 것을 발견한 듯 다시 한번 맛을 본다. 제가 먹은 게 저는 부추라고 알고 있었는데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지인들 오면은 채소볶음을 네. 많이 내놓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다들 이게 부추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네. 역시 박사님이라 다르네요. 이 맛과 향이 부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추가 아니에요. 얼핏 부추처럼 보이는 이 채소 속에 비밀이 있다. 과연 이 재료의 정체는? 이거 새싹볼인데요. 그 다이어트를 할 때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특히 피를 맑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채소 요리 먹을 때 이 새싹보리를 가능하면 꼭 첨가해서 먹고 있어요. 새싹보리란 싹을 키운 뒤 10에서 20cm가량 자라난 보리의 어린 잎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45종의 생리 활성 물질이 다량하며 다 자란 보리보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싹보리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클로로필 성분은 사람의 혈액에서 중요한 부분인 헤모글로빈과 아주 분자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싹보리 속 클로로필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으로 변해 체내 독소 제거와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것. 채소는 물론 착즙 분말 형태의 새싹보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새싹보리를 즐긴다는 김태림 건강인. 지금처럼 도토리묵이나 아니면 샐러드, 좀 열을 가하지 않는 무침 요리할 때 분말을 좀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고요. 평상시는 이제 물에 타서 매일매일 그냥 마시고 있어요. 물처럼 분말 넣어서. 먹는 방법 역시 무궁무진.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건강 주스에도 꼭 첨가해 섭취 중이라고 하는데 과일 주스에도 빠질 수 없다. 일단 몸이 가벼워졌고요. 또 어떤 그 부종 현상, 어떤 순환이 안 될 때 일어나는 그런 부종이 저는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새싹보리는 폴리코사놀과 사포라닌 성분 역시 풍부한데요. 폴리코사놀의 경우 체내의 중성지방의 생합성을 막고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포나린은 당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싹 보리 속 폴리코사놀의 함량은 사탕수수의 12배, 쌀교의 160배 이상 된다고 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틈이 날 때마다 요가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김태림 건강인. 정말 저에게는 휴식 자세예요. 그래서 두뇌도 맑아지고 그 무거웠던 몸이 되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 요가 수련 후에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 새싹보리. 과다 섭취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 착즙 분말 기준 하루 1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요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꾸준히 식습관 유지하고 운동하고 본인이 기준을 정해서 꾸준히 누가 뭐래도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진단한 김태린 건강인의 다이어트 비법은 허벅지 근육 강화와 골반 교정을 통해 복부 지방까지 뺄 수 있었던 꾸준한 운동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대사각 증후군 등의 예방을 통한 건강을 챙길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